2011년 만 40세였던 노 씨는요. 첫 남편하고 이혼하고 2012년 3월에 이모 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임신한 상태로 결혼을 했었는데요. 2013년 8월에 갑자기 남편 이 씨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2013년에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이었던 이 형사님 앞으로 제보가 하나 옵니다. 제보자가 누구였나요? 네, 노 씨의 사망한 남편 이 씨의 누나입니다. 그해 1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불과 7개월 뒤인 8월에 그 남동생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그 남동생의 부인이자 자신한테는 올케였던 노 씨에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는 올케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생전에 생명보험에 이제 여러 개 가입을 했었는데요. 결혼 전에 가입한 그 보험들도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2달 만에 생명보험에 또 이제 가입이 됩니다. 이 제보자가 왜 의심을 하게 되는지 음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연세가 좀 워낙 높으시니까 저거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또 우리 동생이 또 그런 이제 폐가 굳는 기질학 폐렴으로 어머니하고 또 똑같은 병이 걸리고 그러니까는 그때는 좀 이상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똑같이 폐가 굳는 질환으로 사망을 한 거네요. 직접적인 사인으로 거론된 것은 그 당시 용어로 폐쇄 쇠기관지 기질화 폐렴, 특발성 기질화 폐렴이라고 부릅니다. 왜 생기는지 모르는 기질성 폐렴인데요. 걸리게 되면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왜냐하면 폐가 딱딱하게 섬유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는 폐렴이 되는 건데요. 두 분 다 이렇게 돼서 사망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 아닌가, 가족력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질환에는 유전적 원인을 생각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몰라서 특발성이란 말을 붙일 정도로. 근데 원인을 모르는데 아들과 어머니가 걸렸다.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럼 원인도 모르고 약간 발생할 확률도 희귀한 건데 그렇습니다. 한 집안에서 2명이나 걸린 거네요. 그럼 정말 쎄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 정도면 부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도 받았다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부검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머니는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매장했고 남동생은 곧바로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노 씨에게 지급하려다 보니까 전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바로 노 씨가 수령을 받은 거예요. 아, 전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네. 사건의 중심에는 노 씨, 40대 여성 노 씨가 있습니다. 노 씨의 전 남편 김 씨는요, 부부 생활을 17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혼을 했고 2011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전 남편 김 씨가 사망하면서 보험금이 4억 4,800여만 원이었는데 만 17세였던 아들이 수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 씨는 2012년에 현 남편 이 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현 남편은 사망하게 되고요. 그 2살 난 아들이 5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 더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시어머니는 홍 씨입니다. 홍 씨는요, 아들보다 7개월 먼저 2013년 1월에 사망합니다. 와. 혹시 그러면 시어머니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나요? 보험금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일부 재산이 노 씨 어린 아들에게 일부 상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의 일부가 다시 어린 아들에게 간 거죠. 노 씨의 전 남편은 어떻게 사망했나요? 전 남편은 음독으로 종결했습니다. 아, 네. 아, 당시 이제 김 씨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음료수가 발견이 됐고요. 타산염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보자에게 노 씨의 전 남편이 음독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드리니까 그 제보자께서는 네. 조심스럽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 어머니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자연강장제를 마시는데 냄새가 이제 역겨워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그걸 변기에 뱉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뱉었는데 그 물질이 이제 프로스름한 색깔이 이제 띄어가지고 제보자는 그때부터 어머니가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기 이제 시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망 원인부터 이제 파악하려고
그 제보자의 남동생하고 어머니 이제 의무 기록을 전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감식 요원들에게 폐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답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분의 폐렴 원인이 독극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 이제 저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 남편도 아까 음독했다고 했잖아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심증이 확고해진 거예요. 이게 보험금을 타기 위한 고의적 살인이 아닐까 의심을 짙어진 거죠. 살인 사건이라 그렇죠. 이거는 살인 사건이다. 노 씨 집을 저희가 무작정 갈 수는 없고 확신만 갖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그때는 난감한 입장이었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게다가 이미 전 남편과 현 남편 모두 사망 후에 화장을 했어요. 시신이 없는 거죠. 시어머니도 매장을 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증거를 찾을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죠. 교수님께서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매장된 시신 한 구였어요. 와,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시신이요? 그렇습니다. 예. 와, 그 시신을 다시 꺼내서 부검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분은 매장한 지 몇년안 22개월이었어요. 파묘를 해서 부검을 하면 딴 데는 몰라도 폐장에서 검출이 될 거다.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파묘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더요? 또 누가요? 친딸이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친딸이요? 전 남편의 친딸이요? 네. 그 병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폐 손상인데 이거는 음득 후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몇 방울을 매일 먹든지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좀 먹든지 이랬을 때 나타나는 소견이다. 이렇게 제가 그 설명을 드렸죠. 저렇게 친딸의 폐가 다 망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노 씨는 이 딸의 보험금으로 520만 원을 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저 유력한 용의자가 그 보험금을 목적으로 그 딸에게도 이렇게 먹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큰 충격을 받으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딸 사진을 보고 아기한테도 그 보험이 들어 있다고 그러시던 네네,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맞죠? 현 남편과의 이제 그 사이에서는 젖먹이. 한 자녀가 있습니다. 2살인가 네, 3살 애기. 걔한테까지 보험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아니다. 뭐 나설 일은 아니지만 이거 묵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문서를 써드렸어요. 네. 임금님한테 상소문을 올리듯이. 그런 심정으로. 네, 그런 심정으로 파묘를 하시면 나온다. 2년 반이 지났지만 그 고민을 한 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잠원도 구하고 과연 파묘를 해서 안 나왔을 경우엔 나는 어떨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간절하게 범인을 잡고 싶으면 꿈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네네. 어느 날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잡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잡을 수 있다. 꼭 잡는다. 파묘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갖고 네. 그 유족들을 만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파묘를 영장을 받아도 유족의 동의 없으면 그쵸. 파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족들에게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면서 꼭 밝히겠다. 제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거 못 밝히면 직업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니까 어느 순간 그 제보자께서 네. 저 손을 잡으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영사만 꼭 믿겠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남동생 그 억울한 죽음을 좀 풀어달라고. 지금 나오는 영상을 이제 그때 작업한 걸 이제 찍은 겁니다. 관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1년 시키고 2년 하루 시킬게.
했는데 사체가 어느 정도 지금 상태라면 2년 전에 지가 모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라 보면 그냥 관만 드러내도 아무 하자가 없어. 간 드러내고 수마가 됐으면 저 간을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겁니다. 옆으로 그냥 세워놔. 들어가서 옆으로 세워놔. 어렵게 파묘를 해서 국과수에다가 의뢰를 했잖아요. 검 결과는 나왔나요? 폐조직과 뼈에서 네. 검출됐습니다. 와, 홍세영 박사님의 결단력이 진짜 옳았네요. 홍 박사님 그리고 그걸 실행한 그쵸, 그쵸. 실행으로 옮긴 우리 네. 형사님까지. 이 사건에서는 무덤 속 시신이 스모킹건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노 씨를 검거하는 일이죠. 맞습니다. 그날이 2015년 2월 27일 이른 아침부터 노 씨 주변에 저희 이제 형사들이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그 검거 영상입니다. 형사님이신가요? 다시 문을 닫네요? 이제 닫으면 못 들어갈까봐 저희가 이제 닫으면 아이고. 문을 따고 들어가야 돼요. 저 당시에 이제 검거를 하고 저희가 운행하는 저희 경찰 차에 이제 태웠습니다. 태웠는데 추궁했을 때 제일 먼저 시인한 게 현재의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현 남편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취조를 했거든요. 봉고차 안에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손발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떨림이 네. 느껴져요. 저는 아직도 저 여자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노 씨의 전 남편은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전 남편도 노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거였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 씨가 살해를 한 거죠. 야, 이거는 연쇄 살인도 아닌 연쇄 일가족 살인이네요. 2011년 5월 2일 날 전 남편하고 전 시어머니께서 집을 비웁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네. 예전에 같이 살았을 때의 열쇠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 씨가 잘 알고 있어서 몰래 들어갑니다. 열쇠를 이용해서. 아, 몰래 들어간 거구나. 네. 노 씨가 이제 사전에 전 남편이 즐겨 마셨던 음료를 같이 준비합니다. 이제 일부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 잠가놓고 정상적인 음료인 것처럼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합니다. 노 씨가 집에 다녀간 다음 날 전 남편은 잠결에 이 음료를 들이마셨습니다. 노 씨가 살해한 첫 번째 피해자가 바로 전 남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시어머니 바로 채 씨입니다. 네. 전 남편이 사망을 했잖아요. 병을 마시고. 네네. 근데 그 전에 한 번 마셨던 사람이 바로 이 시어머니였습니다. 먼저 마셨던 사람이. 어머. 근데 마시고도 무사하셨나요? 한 모금 이렇게 마신 게 아니고 살짝만 마셨거든요. 아. 음료를 원래 이 할머니는 마시진 않습니다. 음료수 자체를. 네. 근데 그날을 따라 음료가 있어가지고 맛만 본 거죠? 그 당시 이제 혀끝으로 살짝 봤는데 네. 그 할머니 표현으로는 너무 세다, 쎄하다. 그래서 막 뱉었죠. 한 모금 마셨다가 그냥 바로 뱉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마신 건 아니고 혀를 대본 혀를 거네요. 대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안에 괴사가 생기고 하열도 하고 이 정도로요? 이랬다. 전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미수에 그쳤죠. 그러면 시어머니, 현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래요? 현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양강장제 네. 거기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타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시어머니가 딸한테,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한테
나 어느 날 자연강장제 먹는데 맛이 이상했고 푸른색이었어라고 한 게 그때죠. 이제 노 씨의 범행이 점점 치밀해집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합니다. 번호표를 1번으로 나눠. 장독대네요. 장독대. 옆에 보면 돗자리, 뭐 마대자루 같은. 어머, 일반 반찬통 같은 거. 뭐야, 밀폐용기. 이거는? 저게 뭐예요? 초록색? 유리 같아요. 먹는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있는 그대로 한번 추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밀가루하고 이거요. 이거 한번 그대로. 쌀가루하고 섞은. 쌀가루요? 네. 그리고 말린 겁니다. 어머, 세상에. 와, 미쳤다, 정말. 그냥 액체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아예 밀가루 반죽에 섞어가지고. 그럼 본인이 직접 찾아서 지목을 해주십시오. 자, 이거 말씀하신 거죠? 자, 이거 꺼내놓고 이대로. 저런 살인 모기를 그냥 계속 언제라도 쓰려고 갖고 있는 거네요? 이제 계속 딸에게 이용을 해야 되니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내려오겠습니다. 본인이 나오신 거예요? 본인이 여기다 나오신 거예요? 너무 순순히 얘기하는데요? 조금 좋네요. 썼어. 들어먹습니다. 어디다 했어? 밥에다가? 좀 어디다 했어? 큰 거 얘기하란 말이요. 왜 얘기를 안 해? 다 나왔는데. 지금 봐도 화가 아직도 납니다, 진짜. 어디다 매겠어요? 김치찌개 많이 김치찌개 주고. 그리고 약을 섞은 거. 아, 저것도 기회요? 자, 번호표 6번. 6번. 요거 말하는 거죠? 뭐가 이렇게 자꾸 나와요? 네? 아까 그거랑 살짝 비슷해요. 저건 좀 더 고운 분말 형태인데요? 국 그릇에다 따로 놓은 거 아니에요? 끓이면서 같이 넣었다고요? 냄비에다가? 냄비 끓여가지고 그릇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덜어서 줍고. 덜어서. 그 냄비에다 안 넣었을 거 아니에요? 국 다 끓이고 그릇에다 갈라가지고 그릇에다가 끓였다는 거예요? 그때도 많이 안 끓였어요 항상. 거의 먹을 것만 끓였네. 그냥 한 끼 먹고 말고. 와,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방송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너무 죄책감 없이 자기가 한 거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게 노 씨의 범행에 희생당한 피해자가 총 5명입니다. 그것도 다 가족이고요. 잠시만요. 그때 여기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아들은 아들은 그 괜찮아요? 당시에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다행이네요. 가 있어가지고 그 첫째 아들 보험금 3억짜리 그 보험을 추가로 또 가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대하면 아들을 그렇죠. 그럴 노릴 계획- 수도 있었겠네요. 네, 본인의 입으로도 검찰에서 첫째 아들의 살해를 계획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실제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말을 잇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지금? 근데 그 많은 돈을 뭘 하길래 그렇게 계속 돈을 노리죠? 이 대부분의 돈들을 호화 생활을 하는 데 썼다고 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하면서 VIP 대접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외제차도 샀고요. 보험금을 수령해가지고 몰드바를 또 구입을 합니다. 몰드바. 18개 정도로 이제 구입을 합니다. 이건 살해 목적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치하기 위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범행 동기는 한 글자로 말해서 돈이네요.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혹은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한두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저지를 수 있었을지.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란 용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지 네. 뭐 불을 지른다든지
뭔가를 부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쉽게 행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근데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인 건 아니죠?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적인 수사기관에서 널리 사용되는 게 PCL-R이라는 검사입니다. 총 이제 20항목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한 25점 정도가 우리가 사이코패스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노 씨도 이 검사를 지금 받았죠? 노 씨는 25점으로 채점되었습니다. 커트라인이네요. 노 씨는 여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악하신 행위를 했고요. 그 행위를 기반으로 25점이 나왔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로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사이코패스는 일반인들하고 뇌 구조가 다른 건가요? 이게 이제 대뇌를 단면을 내서 본 건데요. 빨갛게 있는 부분. 전전두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전두엽은 뭐냐? 우리의 이성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도 이 앞쪽이랑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삥 둘러 보이는 거 보이세요?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이는 네. 거? 이런 걸 선조체라고 합니다. 뭔가 참고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이 편도체 역시 뭔가 좀 이성과 관련된 거, 이런 뭔가 흥분을 느낄 때 이런 거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이 논문에서 좀 보면 사이코패스에서 이게 조금 정상이라고 부르는 분들 비사이코패스와 기능이 완전히 다르든지 크기가 크다든지 이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뇌 구조가 정상인과 좀 다르다라는 거는 발표되고 있다고 본 게 맞습니다. 재판 결과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형이 나왔고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한 형사님의 집념 어린 사건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파묘까지 해서 무덤 속에 매장된 시신까지 꺼내서 부검한 그런 사건으로 기억되실 것 같은데 정말 이 사건 처음에 제보 받았을 때 주변 동료들이 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심증은 맞다. 심증은 있다. 근데 과연 입증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할 때 그랬습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잡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끝까지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 범죄는 없다. 네.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